오후장 핫한 섹터와 핫한 종목들 분석하고 공략주까지 제시해드립니다. 투자인후투는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어떤 주제들을 노려볼지 첫 번째 투자인훈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천당과 지옥 사이, 모든 섹터에서 제약바이오도 지금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천당을 가는 종목도 있고 네. 지옥을 헤매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인기 검색 종목에 계속 HLB가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하한가를 맞고 나서 FDA 재승인에 도전을 하면서 HLB가 하락을 딛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게요. 신규 매수하기 좀 매력적인 종목인지 아니면 보유자들 관점에서는 지금 팔아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굉장히 지금 어떤 한 방향을 정하기에 네. 정말 어려운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성향상 네. 조금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높은 가격대 예를 들어서 HLB 기준으로 11만 원대를 가지고 이제 계신 분들은 좀 추가 매수도 지금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위치에서의 어떤 HLB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물어보신다면 저는 중립 의견, 그러니까 관망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 바닥권 대비 지금 벌써 50%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닥을 어느 정도 일정 잡고 그리고 나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바닥권 대비 50%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번에 FDA로부터 받은 CRL에 대한 어떤 회신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제품에 대한 문제가 없더라도 이 재승인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짧으면 8개월, 길면 거의 1년 6개월까지 다시 한번 재승인 받는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 하셔야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효과에 대해서 이 약효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이 되고 있고 입증을 하고 있는 HLB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존 가격대에서 일단 가져가시는 것은 맞지만 지금 여기 구간에서 이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 매수는 오히려 자금의 어떤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추가 매수도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신규 매수도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기에는 차라리 다른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하긴 좀 늦었다.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 재승인 시기까지 언제까지 늦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승인 시기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주인 피플바이오가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미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 개발한 초기 알츠하이머 신약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투자자들의 매기가 쏠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가 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레켄비에 대한 어떤 승인 기대감이 가장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피플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바로 조기 치매 진단 키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 시장에 지금 해외 매출 판로를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건 상한가이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매수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 내일 갭상승 이후에 일정 부분의 가격적인 조정이 저는 나와준다면 저는 충분히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제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에 대한 규모의 파이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치매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 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피플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알초온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높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신 내일 갭상승에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츠온의 해외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 후에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지점에서 신규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오는 31일부터 미국
아스코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의료 AI 대장주인 루닛이 참가하는데요. 루닛의 주요 발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허투 초저발현 유방암이 발견하기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대부분 유방암 음성으로 분류가 돼서 표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요. AI를 통해 찾아내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으로 흉부 CT를 분석해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발표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의료 AI가 작년엔 좀 핫했습니다. 그쵸. 근데 올해 AI 순환매가 돌 때는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아스코가 혹시 의료 AI가 오를 만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 뭐 루닛, 뷰노, JLK 기술력은 이미 시장에서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작년에 이 AI 플러스 진단이 가장 좀 인기가 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AI로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도입을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오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가 오른 만큼 그 이후에 뭐가 따라 붙어줘야 되느냐, 바로 실적이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루닛뷰노 JLK 실적이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이었었고, 특히나 이제 각 기업들마다 보험을 좀 적용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시기적인 문제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잘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 비소세포암에 대한 지금 기대가 굉장히 높죠. 지금 이 우리 화면을 보시더라도 맨 위에 유한양액도 바로 이 비소세포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만큼 네. 이쪽 분야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지금 메리트는 확실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존에 11만 원대 혹은 12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분들은 그럼 언제 추가 매수를 하느냐? 지금 루닛의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데는 이유는 딱 명확합니다. 볼파라 인수가 명확하게 끝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볼파라 인수가 지금 확실하게 인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루닛이 어떻게 보면 임상 데이터를 쌓아주고 뒤에서 볼파라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플랫폼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실적의 어떤 개선세가 확인이 되고 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가긴 괜찮다. 근데 좀 고점 부근에서 산 분들은 이제 볼파라 인수 확실시 됐으니 이에 따른 시너지를 더 한번 확인하고 나서 접근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소개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 어떤 종목을 좀 노려보면 좋을까요? 일단 결국엔 지금 제약바이오도 대내 변수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죠. 계속 이제 미국은 중국의 바이오 산업까지도 건드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 대비 이제 상승 탄력들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오늘 가격적으로 조금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ST팜에 대한 관심도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ST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이 실질적으로 지금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가격적으로 무엇보다 그렇게 지금 부담이 없습니다. ST팜에 제가 차트를 좀 켜놨는데, 최근 일봉상 그래도 올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83,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이 가격대 이 이평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승하는 뉴스에 따라서 그 파급력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뉴스에 따라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저는 12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매력적이다. ST팜 목표가 12만 원 잡아주시면서 매수해놓은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해놓은 투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네,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은 반도체. 많은 분들이 반도체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고공행진과 함께 날아오르는 종목이 바로 한미 반도체죠. 오늘은 17만 원도 네. 뚫어냈습니다. 이젠 고점이 어딜지 판단도 안 되는 구간이고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포모가 온다. 그렇죠. 나만 소외된 거 아닌가라는 감정도 느낀다고 하던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한미 반도체 주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받는 질문 중에 가장 곤란한 질문이
한미 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네. 이 질문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저라면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좋은 것은 워낙 다들 알고 있죠. 특히나 네. 슈퍼을이 돼버렸죠. 이 ASML처럼 한미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HBM 시장에 키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섰고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방열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한미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시사를 했고 그렇게 되면 이 한미 반도체는 시간의 문제일 뿐 삼성전자와도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참 여기서 지금 저도 더 갔으면 좋겠지만 네. 없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를 했을 때 만약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외부 변수에 따른 조정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 저는 그 부담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당연히 저도 탑픽으로 보지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저는 지금은 부담스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의 상승은 기존에 열심히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6월 10일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액분이 돼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날이 6월 10일 월요일부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10주를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차익 매도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어떤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면 저는 없으셨던 분들은 그때 매수를 해도 괜찮다. 괜히 지금부터 들어가셔서 지금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면 계속 아무리 좋은 기업이지만 물려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지금 수익을 즐길 타이밍이고 신규 매수하기에는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6월 10일 이후, 엔비디아 액분 이후를 좀 바라보면서 그때까지는 좀 관망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요, 최근 삼성전자가 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악재를 맞았는데요. 삼전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도 오늘 2% 넘게 빠지더라고요. 단기적인 악재일까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네, 그게 지금 삼성전자 노조로 인해서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지금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노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결국엔 발목을 잡는 것은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팩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이 없더라도 다른 산업 혹은 다른 사업부에서 돈을 벌면 되긴 하나 지금 시장의 워낙 중심은 HBM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속도, 기술력에서 좀 뒤진 삼성전자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 노조 이슈로 빠졌다기보다는 HBM 쪽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 거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BM 이외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 출시 덕분으로 보이는데요. 자료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랩톱과 서피스 프로 태블릿을 6월 18일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탑재되는 기능들을 보니까요. 네. 메일이나 채팅창에 들어있는 내용까지 다 포괄해서 그렇죠. PC에서 본 내용을 쉽게 기억하고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건 온디바이스 AI만의 장점인 개인정보 보호를 활용한 기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화상회의를 할 때 노이즈 캔슬링 조명 조건을 따로 만지지 않아도 자동 개선 기능까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 간에 점점 더 나은 온디바이스 AI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이 심해질 거고 네. 이에 따라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수혜가 쏠릴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정말 수혜주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혹은 이 외부에서 눈여겨보시는 수혜주가 있는지요? 일단 두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애플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결국 AI 시대가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마지막 어떤 피라미드의 정점은 디바이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디바이스의 핵심은 당연히 모바일이든 PC든 기기입니다. 네. 그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애플이 다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기기들의 온디바이스 A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보안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나라이고 하드웨어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에는 굉장히 다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는 슈프리마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슈프리마는 일단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이미 보안 어떤 이 플랫폼을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문으로 핸드폰을 열거나 네. 얼굴 인식을 통해서 핸드폰을 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슈프리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단순히 이 온디바이스 AI를 좀 넘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생기는 점포가 무인 점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 무인 점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슈프리마에 대한 매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슈프리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리노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저는 이쪽에 대한 어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지금 영업이익률이 최소 40%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리노공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갤럭시의 보안 플랫폼을 납품하고 있는 슈프리마 그리고 리노공업이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그럼 반도체 관련주의 탑픽 종목도 슈프리마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탑픽 어떤 종목은 아이러니하게도 미코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코. 네. 오늘 주가 좀 많이 빠지던데요, 미코. 미코가 아니 SOFC 기업 아니야? 그런데 오늘 왜 가지고 나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미코는요. 미코 세라믹과 미코 파워라고 하는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SOFC라고 일컫는 제품은 미코 파워에서 만드는 거고 네. 미코 세라믹에서는 HBM 펄스 히터 제품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됐는데 이게 이제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 하반기부터 이제 이 납품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반도체주들 갈 때 못 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한번 관심도를 높여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미코는 굉장히 많은 지금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SOFC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의 조정은 충분히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요. 14,000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 가격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돌파를 일단 했죠. 하지만 이 가격대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요. 손절가는 14,000원 드리겠고 재차 상승할 때는 22,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SOFC로 올랐었는데 미코를 반도체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조정을 좀 이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22,000원 잡고 여러분도 관심 종목에 한번 담아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인훈 2는 오늘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관련주 다뤄봤고요. 매수해놓은 종목으로는 ST팜 그리고 미코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